자, 조국,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2021년. 그러니까 퇴임하기 전해죠. 퇴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해 거의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이죠. 그 후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이 됐어요. 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에 윤석열 총장에 관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됐죠. 어떤 발언이었냐? 이런 발언이었어요. 문재인이 뭐라고 말하냐? 그때 신은별 기자인가 한국일보의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문재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문제가 됐죠. 왜 검찰 쿠데타를 용인해 줬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고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추미애가 잘못했고 윤석열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 지금.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지. 2021년 1월 28일만 해도 그땐 더 큰 문제가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낙연이 전직 대통령 2명을 그 사면 요청을 하겠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또 풍파가 일었는데 여기 2021년 1월 18일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국이 황당무계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직분에 충실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이 윤석열을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 쿠데타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직분에 충실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19년 9월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쿠데타를 시작했고 윤석열이 2020년 12월 윤석열 징계 처분에는 중구 처분을 했던 추미애를 해임한 것은 검찰 쿠데타의 절정이었다. 그런데 2021년 1월 18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검찰 쿠데타를 승인해 줬다고 나는 생각해요. 추미애가 윤석열의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정리해서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보자 목불인견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추미애를 해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2024년 3월 1일자에 조국이 폭로한다. 그래서 매불쇼에 나와서 윤석열은 일찍부터 날 죽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김갑수 선생이 질문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에서 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정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문재인이 할 말이냐 이게. 이렇게 김갑수가 질문했습니다. 누구한테? 조국한테. 그랬더니 조국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 발언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문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하시기 앞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거든요. 다시 얘기해 봅니다. 이 노란 폰트만 봅시다. 말씀하시기 앞에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고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거든요. 다시
이 조국의 답변을 내가 다시 듣기 위해서 이 2시간짜리, 2시간이 넘어요. 2시간 4분 26초 정확하게. 이 21년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2시간 4분 26초짜리 풀 영상인데, 이 풀 영상입니다. 이거를 몇 번을 들었습니다. 빨리 돌려서 듣고 천천히 돌려서 듣고 몇 번을 들었어요. 문재인은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 같은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2시간이 넘는 풀 영상에서 18분쯤에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이후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대통령님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물었어요. 신은별 기자가.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답변을 딱 한 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 앞에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책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직분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됩니까? 이런 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싹 넘어간다는 거야. 싹싹싹싹싹 나가. 이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간다고,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앞에 얘기했던 이 동영상을 2시간 4분 26초짜리 이 동영상을 들어보시라니까? KTV. 이 말은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억자도 말하지 않았어요. 문재인이. 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돼요. 내가 이거는 그때는 이러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는 정말 내 잘못이 크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뭘 비겁하게 무슨 검찰권 오남용을 강하게 경고하고 어떤 이런 개소리를 하냔 말이야. 윤석열의 중앙지검장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을 부실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진동의 속터뷰 뉴스버스에서 넌 누구냐 넌. 윤이 검찰총장 되고 싶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말은 뭐냐. 조국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최강욱이 합니다. 조국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 조국이 한국의 케네디가 되도록 하고 싶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의 욕망을 갖습니다. 그 정도 자리에 가면.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조국에 대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밖에서도.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윤석열이. 그래서 박형철을 통해서 청와대에 계속 조국이 다음번 대권의 주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거기에 다 넘어간 거야,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에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는지, 왜 우호적으로 대했는지 조국은 그것을 밝혀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오현호가 묻다 단독으로 최강욱의 본격 증언을 했는데 문재인의 청와대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녔어요. 후반부. 완전히 끌려다닌 겁니다. 이건 최강욱이 한 말이에요. 노영민의 말에 의하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이거 이전에 내가 다 강의를 했던 거라 다시 영상을 틀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로. 노영민이 말에 의하면 민정수석실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이 없었다는 거야.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 왜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국을 띄워주는 언행을 했거든. 그런데 검찰총장 임명하는데 자기를 띄워줘서 대통령 되게 만들어주고 한국판 케네디가 되도록 해주겠다는데 거기에 인사검증을 뭐하러 해? 최강욱이 어떤 사람이었어? 최강욱이 쓴 윤석열 인사검증 보고서 80페이지가 넘는 이 씨뻘건으로서 씨뻘건 것을 중대 흠결! 이 사람은 보임하면 안 된다고 그 판단해서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노영민이 말하고 있어. 누가 반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조국이 반대 안 한 거지. 최강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거야. 최강욱도 조국과의 인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거 이상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의리, 보은, 의무와 책임의 윤리가 아니에요. 나는 진리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대표실을 화장실 앞에다 뒀다고? 그걸 사무실을 보이콧하면서 최고위원회를 로텐다홀이라는 게 그 국회의사당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홀입니다. 그 로텐다홀이라고 부르는데 난 저걸 보고 얘네들은 확실히 금수저 출신들이로구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어떤 분이 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썼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조국민과 동갑으로 저 역시 전문직 부모 아래서 좋은 교육받고 나름 혜택을 받은 좋은 삶을 살다가 어찌하여 지금은 남이 조롱하는 화장실 청소하며 살아냅니다만 현재의 삶은 초라하기보단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경험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변기 닦는 최저시급으로 정경심 교수 영치금으로 여러 번 후원하고 응원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한 내 몸에 미안해지는 밤입니다. 정 교수님 시에도 느낀 그 쎄함이 이제 이해가 가네요. 촛불을 함께했던 착한 사람들 우롱하지 마시길. 인간 다 거기일 뿐 100년 후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눈물 나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 밖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산호명에서 활동했다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을 했다고 노회찬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노회찬은 화장실 청소하는 그 직원들, 화장실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쉴 곳이 없어 국회에서 쉴 곳이 없을 때 이리 와서 의원실에 와서 의원실에 와서 휴게실로 써라. 노회찬 의원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속적인 이벤트 정치. 문재인에 비교해서 보면 이벤트의 수준이 유치할 뿐이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이벤트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계열이에요.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죠.